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 오늘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일단 그 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개정된 걸 다 반영을 해서 일단 강의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강의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부터 암기를 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예, 그냥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으세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 배웠다. 그러면 그까지는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합격 설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는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 끝까지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보시라. 그러면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의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개념은 잡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가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강의하고 지금 강의하고 달라진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제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죠. 자주 출제되는 건 A급, 가끔 출제되는 건 B급,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건 C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아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딱 그 PPT에 촬영을 할 때 일단 그 영상을 띄웠을 때 벌써 이건 A급이다, B급이다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A급이다, B급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 그 옛날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렇죠? 옮겨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뭐 그러면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책을 사야 되겠죠. 그거는 뭐 모든 법 과목이 뭐 도로교통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법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구급 공무원의 다 직종상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자주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옮겨 적으셔도 되고 내용이 많아서 옮겨 적기가 불편하고 귀찮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있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뭐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쁠 때는 빨리 못 보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달아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내가 뭐 이런 거 질문해가지고 뭐 혹시 흉보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바로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바로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드려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요새는 뭐 이게 실강도 아니니까 실강 같으면 또 뭐 얼굴이 오픈되니까 뭐 창피해서 뭐 질문 못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신데 이건 뭐 얼마든지 뭐 모바일상이나 물론 인터넷상이 공간에다가 올린 거니까 뭐 본인 신분을 안 밝혀도 되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올려도 좋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다 좋으니까 예, 교통과 관련되는 거는 다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죠. 예, 지금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상의 모든 위험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말이죠. 우선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B급이라고 돼 있죠. B급 보이죠? 예, B급. 예, B급은 가끔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도로교통법 규라는 말이 있죠. 저 위에 붙어 있죠. 도로교통법이 있고 법규가 있죠. 다른 말이죠. 사실은 법규가 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 법규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무수한 법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뭐 무수한 법들이 많습니다. 뭐 뺑소니 쳤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또 자동차 관리법, 무수한 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논문 쓰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슨 뭐 도로를 연구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험에 관련되는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거는 이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가장 중추적인 법이 뭡니까? 도로교통법이죠. 그렇죠. 도로교통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 다음에 도로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도로교통법의 목적, 항상 키워드를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키워드. 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죠. 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모든 법은 만들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 외우지 마세요.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은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왜 만들었을까? 자동차가 수천만 대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신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X죠? 만약에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죠. 신속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도로교통법은 안전,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만들었지. 신속하게 차가 빨리 지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속하기 위해서 차가 신속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요거는 뭐냐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신속하지 못,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 왜? 안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목적이 달라지겠지.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목적이 또 적용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지 말고 일단은 이해로 접근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뭐 물피가 있든 인피가 있든 그러면 빨리 피해를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국민 속에는 사고를 낸 당사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법의 목적이 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거꾸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땡, 틀린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 공부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법. 도로법의 목적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 요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겠어요? 도로교통하고 도로법의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요? 교통은 우리가 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운행을.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일단 교통은. 근데 도로법은 교통차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죠. 아니 바퀴가 굴러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이죠. 건설. 도로를 건설해야지만이 차가 운행이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된다. 공공복리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리함을, 국민들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해서 증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의 목적에다가 살짝 이런 걸 집어넣겠죠. 신속이란 말 들어가면 틀린 말이라 그랬죠. 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말고도 무수한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뺑소니 칠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또 자동차 관리법, 이런 무수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교통안전법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러면 내가 무슨 근거로 이걸 뽑았느냐? 지금까지의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독학을 하시면 이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이걸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단기간에 바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강의의 목적은 이 공부량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해가지고 공부량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공부의 목적이 아니죠. 그건 차라리 강의의 목적이 아니죠.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보세요. 다음을 보세요. 자, 이 도로죠. 요게 용어죠, 용어. 저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어라고 되어 있죠. 자, 용어는 어떤 법이든지 다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시험 문제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한 27, 8가지가 되는데 이 용어가 그중에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렇게. B급. 요거는 가끔 나옵니다. 도로가 뭐냐? 이 말이죠. 과연 도로가 뭐냐? 도로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도로에는 잘 들어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유료도로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자, 크게 보면 3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 B급으로 봤을 때 가끔 나오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아시겠습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러면 법에 나오는 도로다 이 말이야. 도로법이라는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에 물론 이것도 법이에요. 유료도로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저게 B급이다 이 말입니다. 가끔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촌에 촌길 가보셨죠? 왜 읍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촌길 그 농로 등등 해가지고 저 면단위 2단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전원일기라는 프로 보셨잖아요. 전원일기 같은 데 보면 경운기가 막 다니고 이런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이 뭐예요? 유료도로법은 통행료를 내는 도로야. 통행료를 민자도로라고도 해요. 그런 용어까지 필요 없고요. 통행료를 내는 도로가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하고 관계되는 건 저거예요. 예,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예,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런 게 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요거하고 요런 거하고 비교를 하시라 이 말이야. 고속국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은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일반국도 이렇게 쭉 가겠죠. 특별시도, 광역시도보다는 특별시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말하는 거죠. 특별시도는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잘 보시라고. 고속도로라는 말은 여기 있죠. 그러면 고속도로는 고속국도하고 뭐가 다르냐? 자, 의미상의 용어인데 고속도로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차가 고속으로 가게끔 만든 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도로법, 법에 나오는 용어, 이 법에 나오는 용어는 잘 들어요. 법에 나오는 용어는 고속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라는 말은 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구분한 거예요? 기능별로 구분한 거예요. 기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역할. 이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잘 봐요. 이순신 장군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군은 역할이죠. 요게 바로 고속도로에 해당됩니다. 차를 고속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이름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고. 그러면 고속국도 이러면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뭐예요? 그냥 역할이다. 역할. 차를 고속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라는 말은 도로법에 있는 용어다, 없는 용어다?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고속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이다. OX. 땡, 틀린 말이에요? 예,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를 철저히 한 다음에 암기로 가라. 그럼 암기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기할 때는 이제 개념 이해 확실히 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이해 위주로 가고 암기 위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철저히 선행이 돼야지 암기가 돼야지 공부가 된다 이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국사 공부하잖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자, 구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암기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우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수렵을 하고 그렇죠? 짐승도 잡고 그다음에 이동 생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농경 사회다. 농경을 하니까 정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수렵과 이동을 하고 신석기 시대는 농경하고 정착 생활했다. 이게 암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를 해보시라니까. 자, 수렵이 뭡니까? 짐승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다 잡았으면 저 멀리 가서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일을 따먹었다. 그러면 과일 다 따먹으면 금방 달립니까? 달릴 동안에 또 저 멀리 가서 또 과일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렇죠? 자꾸 이동을 하다 보면 저 멀리까지 가서 과일을 따오다 보면 집으로 이때는 동굴 생활을 했겠죠. 그러면 동굴로 돌아올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안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짐승한테 물려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게 필요했다. 정착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심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멀리 가서 가려면 또 멀리 가서 막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농경 아닙니까? 그래서 농경사회로 접어드니까 정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해다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는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게 이해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처음에는 해달라. 그런 다음에 바로 외우는 거는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우는 것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라임을 줘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외울 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맞죠? 예, 어떤 라임을 줘서 외우느냐 아니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외우라 하면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현실적으로 그러면 도로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면 모두 도로를 본다. 그러면 도로라는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사람이 다른 오픈된 곳은 다 도로를 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찰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 순경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도 나와요.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 주차장, 뭐 경찰서 주차장.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판례상으로. 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공원 주차장처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도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경찰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는 경찰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 정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모두 도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예를 들어 아파트도 이런 데 있잖아요. 아파트도 왜 이렇게 차 들어올 때 차단하는 곳이 있잖아요. 차단하는데. 경비원이 막 서서 차단하고 못 들어게 하고 이런 거는 그 아파트 단지에는 도로로 봅니까 안 봅니까? 판례상으로. 도로로 안 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터치 안 하는 데가 있죠. 통제 안 하는데 이런 데는 막 차가 막 들어오죠. 이런 데는 또 도로를 봅니다. 판례상으로. 그래서 다 치우고 뭐
뭐 깊이 들어가면 거기 깊이 들어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은 도로냐, 대학교 캠퍼스는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시험이 안 나오고 요까지는 알아둬라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곳이면 오픈된 곳이면 다 도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직 시험에서 도로교통법 배우는 그 도로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로 구분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요것도 가끔은 옛날에 하나 나왔었는데 의미만 아시면 돼.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간선도로가 뭡니까?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가 이렇게 넓은 거 아니에요? 넓은 거 이렇게 넓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주간선도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주간선도로잖아요. 여기서 주간선도로잖아요. 그래서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보조간선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바로 보조간선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는 말은 굵직굵직한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또 전문적인 용어로 지선도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지선도로는 우회도로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고요.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왜 이걸 B급으로 해놨냐면 요 집산도로라는 거 있어. 횡단보도 나올 때 횡단보도 배울 때 그게 나옵니다. 집산도로가. 그때 가서 소개를 하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기능으로 구분한 겁니다. 뭐 집산도로 이런 거는 뭐 인구 2만 5천 명의 도시, 소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뭐 이런 게 집산도로고 뭐 이거 말고도 국지도로 뭐 우회도로 그러니까 우회도로는 지선도로를 말하는 이게 등등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국지도로 그다음에 특수도로 뭐 이면도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골목길을 말하는 거고 뭐 등등 그다음에 뭐 저 국지도로는 주택지 상업지 여러분들 뭐 사는 주택가에 보면 뭐 상업지역 주택지역 이런 거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거는 출제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B급이지만 요 집산도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몇 미터이는 집산도로를 몇 미터에서 설치하냐 이런 거는 횡단보도 파트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그냥 기능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도 서울 문제로 하나 나왔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뭐다?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됐죠?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도 도로가 아니다. 도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 여기 지금 B급 이렇게 줬다. 여기서 요게 A급이야. 요번엔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A급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전용이 뭐예요? 쉬워요. 전용이라는 거는 전용.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보행자 전용도로 그러면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보행자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그래, 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데 용어가 이제 고속도로, 요거는 왜 급수로 안 적어놨어요, 제가? 거의 출제된 게 없어요. 거의 출제된 거 없고 의미만 알아두라고. 자, 고속도로는 기능으로 구분하는 도로죠. 역할. 그런데 고속도로 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속도로 등은 고속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이란 말은 그 속에 뭔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속도로 등 그러면 고속도로와 뭘 말한다? 고속도로와 플러스 뭘 말한다? 다 포함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는 뭐와 뭐를 말한다? 자동차, 저 위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합쳐서 우리는 고속도로 등이라고 표현한다. 자꾸 앞으로 등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자동차 등, 맞죠? 자전거 등, 그때 가서 소개하겠지만 자꾸 나옵니다. 그런 용어가. 그 다음에 이제 4번 차도 B급 가끔 나옵니다. 작년 2020년 경기 경남 났죠. 그래서 차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차도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차라리 그려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차도고, 그러면 차도와 보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차도와 보도를 합쳐서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게 차로라 그러죠.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됐죠? 그 다음에 이 차도와 도로를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로라 그러죠? 그럼 요걸 사람이 가는 길은 보도고 차가 가는 길은 차도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차로와 차로를 가운데 구분하는 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차선이라고 그러죠. 차선. 그래서 사람들이 용어를 잘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1차선을 가고 있다. 소나타가 1차선을 가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아니, 소나타가 1차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소나타가 1차선을 가고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못 쓰고 있죠.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 차선이라 그럽니다. 차선. 그런데 잘 들어요. 차도는 뭐예요? 그럼 차도는 요거 차도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차도는 요걸 말하는데 잘 들어요. 그러면 보도하고 차도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차도는 차가 가는 길이잖아요. 보도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보행자가 가는 길이고 그러면 차도와 보도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구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구분 짓는 돌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길거리 많이 가보셨잖아. 그 왜 불룩 튀어나온 돌이 있잖아요. 왜 저 세면 바닥에 보면은 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이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죠. 그걸 우리는 연석선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연석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차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로 이렇게 구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신호기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도야. 차도는 뭐라고요? 이걸 말하는데 연석선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보도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보도도 연석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이 연석선 아닙니까? 그 연석선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보도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게 차도다 이 말입니다. 뭘로 구분했어? 연석선으로. 그렇지. 연석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까지. 그게 B급이다 이 말이야. B급. 자꾸 보셔야 돼. 자꾸 보시고 정리 잘하시면 돼. 이거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정리 잘하시면 돼. 자신감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자 중앙선이죠. 중앙선 모르는 사람 없잖아. 중앙선은 선으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수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심어도 중앙선입니까? 중앙선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뭐 중앙분리대도 있고 뭐 많이 보셨잖아요. 운전해 보신 분이면. 그렇죠? 그리고 뭐 나무를 심어놔도 중앙선이고 꼭 중앙선은 선으로만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거는 틀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까 이제 차로는 얘기했잖아요. 1차로, 2차로, 3차로 얘기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걸 오늘 1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예, 가변차로. 가변차로가 A급입니다. 조심해야 돼. 가변차로가 A급이야. 그럼 가변차로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이제. 갑니다. 가변차로가 무슨 뜻이에요? 차로가 변할 수 있는 거야. 차로가 변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라고 칩시다. 보통.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편도 3차로. 이해됩니까? 여기서 편도 3차로. 여기 중앙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자, 출근길에는 지금 여기가 많이 밀려. 그러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차로에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런 길 가보신 분이 있어요? 출근길에는 여기가 많이 차가 혼잡해. 퇴근길에는 이쪽이 혼잡해. 퇴근길에는 이쪽이 혼잡해. 출근길에는 이쪽이 혼잡해. 그러면 잘 들어요. 출근길에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앙선이 넘어가겠지. 그때는 중앙선이 여기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출근길에는 이쪽이 더 많이 밀려. 그래서 평소에 중앙선이 여기라도 출근길에는 하나를 더 준단 말이야. 차로를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중앙선이 어떻게 돼?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퇴근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퇴근길에는 바로 여기 이제 이게 출근길에는 여기가 4개가 되잖아. 근데 퇴근길에는 여기가 4개가 되겠지. 이제 퇴근길에는 여기가 2개가 되고 여기가 4개. 그러면 퇴근길에는 중앙선이 여기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근길, 퇴근길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차로를 하나 더 주느냐. 그러면 중앙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차로가 하나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선은 어디가 중앙선이 되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시라고. 중앙선이 어디가 되는 거야? 운전자가 운행하는 좌측이야 우측이야? 좌측에. 그렇죠. 퇴근할 때도 좌측, 출근할 때도 좌측. 좌측 황색 실선입니까? 점선입니까? 점선. 실선하고 또 다르죠. 점선은 그렇죠. 중앙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A급이야. 예, 그래서 중앙선은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 좌측에 있는 황색 점선이 된다.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요거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외우지 마세요. 이해됐습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차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A급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변차로의 중앙선은 진행 방향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황색 실선이다. OX. 땡.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차로폭. 요거는 알아두세요. 보통 차로가 그 3m입니다. 보통 차로가 이렇게 보통 요 폭이 3m를 줘요. 보통 차로폭. 그런데 이게 이제 좌회전 전용 도로라고 있어요. 좌회전 전용 도로. 좌회전 전용 도로는 2.75m를 줍니다. 좌회전 전용 도로는 2.75m야. 도로폭이 좀 좁아요. 그런데 이 좌회전 전용 도로에서 이 큰 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뭐 볼보 이런 거 있어요. 큰 거. 그런 거는 2.75가 넘습니다. 그러면 차로폭이 초과되는 차잖아. 그거는 차로폭을 초과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허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누가 허가해 준다고? 관할경찰서장입니다.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입니까?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입니까? 네,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네, 차로폭 초과자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이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예,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 하여튼 이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용어는 끝까지 나옵니다. 이거 책 끝까지 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지만 끝까지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 단어 모르면 독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도로교통법이 계속 공부하면서 쉬워진다고요. 계속 이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집으로 말하면 뭐예요? 집을 짓는다고 보면 이게 하나의 벽돌이에요. 튼튼하게 쌓아야지,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그 집이 오래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차선 아까 소개했습니다. 그죠?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 뭐 아까 얘기했고, 생략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노면전차. 이 노면전차라는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 B급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C급인데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노면전차는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도시에다가 도시, 그 김도한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야인시대라고? 그 뭐 도로에다가 왜 이렇게 궤도 깔아놓고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지금도 그 유럽 같은데 북유럽 같은데 뭐 벨기에라든가 저쪽 좀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저쪽에는 아직도 이런 거 운영하는 그 유럽 쪽에는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에다가 북한도 이런 거 하나 있죠. 도로에다가 이렇게 전기선 연결해 가지고 궤도를 통해서 다니는 거, 이걸 노면전차라 그럽니다. 노면전차 전용이라는 말은 뭐죠? 노면전차만 가지 다른 차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노면전차 전용로, 노는 뭐예요? 길로자잖아요. 그 노면전차 전용로에는 뭐가 있다? 노면전차 전용 도로와 노면전차 전용 차로가 있다. 차로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노면전차 전용로에는 뭐가 있다?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있고 또 전용 도로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노면전차 얘기했죠? 어떤 분이 노면전차가 차에 들어가느냐, 그거 나중에 설명했죠. 노면전차도 차입니다. 그래서 차의 개념에 공부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도 B급인데 자전거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겸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 필요 없고요. 우리 B급에 해당되는 게 있어.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있어. 자전거 우선도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는 뭐 C급이고 거의 나온 게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자전거 우선도로에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갈 수 있는 도로는 맞는데, 그래도 자전거 우선도로가 되려면 일일 통행량이 차들의 일일 통행량이 몇천 대 미만이라고. 몇천 대 미만? 예, 2,000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2,000대 미만. 알아두십시오. 2,000대 이상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선정이 되려면 요건이 하루 차 통행량이 몇천 대 미만? 2,000대 미만이 돼야지 자동차 우선도로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도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자동차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인데, 다만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천 대 미만? 2,000대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2,000대 이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는 뭐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 역시 시험 문제 나온 거 없고요. 거의 없고. 그래서 급수 안 적어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도. 보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보도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보도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예.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잖아. 그렇죠? 보행자. 예. 그래서 아까 연석선이란 말이 나와야 되잖아. 연석선. 연석선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했다. 이런 거. 자, 이제 오늘 공부에 또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예, 12번. 길 가장자리고요. 역시 A급 문제입니다. 야, A급. 완전 A급. 아까 A급 하나 있었죠. 또 뭐예요? 그렇죠. 가변차로. 가변차로의 중앙선. 이게 A급이죠. 이것도 A급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A급은 길게 설명합니다. A급은 뭐죠? 자, 길가장자리구역은 뭐냐면 보도와, 자, 잘 봐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보도는 보행자가 가면 되고 차도는 차가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도로만 있는 건 아니죠. 거의 이런 도로가 많죠.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가 있어. 이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저 가다 보면 왜 동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편의점 있고, 뭐 여기 편의점 있고, 약국 있고, 뭐 세탁소 있고, 뭐 여기도 무슨 가게 정비소 있고 쭉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저 어디가 보도고 어디가 차도고 그게 구분이 안 됐잖아. 막 뒤 엉켜 있잖아. 그런 도로 보셨죠? 대다수 이런 게 많지.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거 차하고 사람하고 막 이 뒤 엉켜가지고 막 다니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사람이 가고 어디로 차가 가야 돼?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어놨단 말이야.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요렇게 선을 그어놨어. 요렇게 선을 그어놨다고. 요렇게. 그래서 요 선 그는 길로 누가 가라? 선 그는 길로 누가 가라? 그렇지. 바로 보행자가 가라. 그리고 차는 이 안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온 게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경찰 시험에는 10번도 더 났어요. 이거는. 운전직 시험에도 많이 났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이 맞아 틀려요? 틀린 말이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X에 X.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예. 그다음 13번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B급인데요. 횡단보도는 따로 D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것만 말씀드리죠. 횡단보도 설치권자가 누굽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 횡단보도 설치권자가 누구예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란 말 안 쓴다 그랬죠? 예, 시도경찰청장. 횡단보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D파트에서 나옵니다. 횡단보도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도로 포장 안 돼 있는 곳이란 막 흙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흙길. 이런 데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치 못 하잖아. 금도 걸 수가 없잖아요. 포장이 안 되는. 그때는 표지판으로 세웠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횡단보도 파트에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횡단보도는 시도경찰청장이 설치권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차로도 뭐 B급인데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가끔은 나오는데 T자형도 있고 뭐요? 주로 많은 게 십자형이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교차로죠. 교차로. 여기서는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이제 나중에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교차로에서 누가 어느 차가 양보할 것이냐 이런 건 뒤에 3장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어 정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뭐 T자형도 있고 십자형도 있고 뭐 이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삼거리, 오거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저쪽 충북 청주에 가면 뭐 육거리라는 데도 있어요. 육거리.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교차로라 그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안전지대. 안전지대도 마찬가지 B급. 안전지대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어?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횡단하는 보행자. 무슨 말이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운전자. 맞아? 통행하는 운전자.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운전자의 뭐를 위해서 만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라고?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횡단이 뭐예요? 길 건너가는 거. 길 건너가는 사람들의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통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던데 그럼 안전지대에 주정차 못합니까? 못하지. 안전지대는 주정차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비상시에 거기 잠깐 피하라 이 말이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횡단하는 보행자가 어떤 위험을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좀 뭐 교통사고 나서 차에 불이 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좀 피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주정차 못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예. 그래서 주정차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안전지대는. 예. 그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는 다른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기는 신호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상 각도가 몇 도다 뭐 이런 거
몇 미터 거리에서 신호등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 파트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신호등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안전표지. 완전히 A급입니다. 지금 A급 몇 가지 공부했어요. A급. 가변차로 중앙선 A급. 길 가장자리고요. A급. 안전표지 A급. 예, 주규지 번호 꼭 알아두십시오. 디테일한 게 D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만 일단 외워놔요. 자, 외워놔. 주규지 번호. 외워요. 뭐라고? 주규지 번호.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주규지 번호. 일단 5가지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규제한다. 지시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해 위주로 가라 그랬죠.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위험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주의표지야. 그러면 함부로 가면 규제하겠다. 단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위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시가 뭐예요? 일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 들어가라. 그게 지시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지시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통행 방법, 통행 구분 이런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한이나 금지, 통행 금지. 맞죠? 통행하면 단속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규제. 위험하니까 주의해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해를 먼저 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주규지 번호. 정 외우지 못하겠을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워요. 보면 자 이거 노면 표지죠. 그 다음에 보조 표시고 주규지 번호,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죠. 그럼 보면 죽이지 이렇게 라임을 줘서 외워도 된다 이 말이야. 주규지 번호를 외우기 싫은 사람은 보면 죽이지.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보면 죽이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주의 표지, 기지, 죽이지. 그 규니까 규제 표지. 그 다음에 지시 표지. 요런 식으로 또 외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처음 들은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차와 우마. 요것도 디테일한 거는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차마는 잘 들어요. 차마는 차와 우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차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차라는 개념이 있고 우마라는 개념인데 이 우마는 그냥 소나 말이야. 소나 말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나와? 도로교통법. 옛날에 조선시대는 말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차마라 그러면 바로 이거 A급입니다. A급. 이 개념은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느냐면 차의 개념이 안 들어가는 게 잘 나와. 네, 그래서 우마는 별 개념이 없죠. 소나 말 자체를 만드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말을 그냥 타고 출근할 수도 있지만 마차로 출근할 수 있잖아. 마차. 말하고 마차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지. 마차는 말에다가 말의 힘을 이용해서 뒤에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 마차는 어디에 들어가요?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요건 알아둬야 돼.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 들어가? 차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자동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건설기계가 들어갑니다.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또는 끝까지 안 쓰겠습니다. 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우마, 그 밖의 동력. 이게 무슨 말이야? 마차 같은 것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마차. 가축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마차하고 말은 다르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차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예, 넓은 개념이다. 됐죠? 넓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하세요. 요까지는 들어간다. 다만 이제 노면전차라는 거 있죠. 노면전차. 노면전차에도 차에 들어갑니다. 차도 들어가요. 차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차에도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있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예 차에도 안 들어가는 거. 그게 뭐겠어요? 아예 차에로 볼 수 없는 거. 아예 그러니까 차도로 갈 수 없는 거. 차도로 안 가는 거. 그게 바로 휠체어라고 들어봤죠. 보행 보조형 의자차.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죠. 세발 자전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차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도로 갈 수가 없는 건 차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차죠. 열차. 열차, 지하철, 케이블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도로 가야 돼. 차도로 가야지 차야. 그러니까 보행 보조형 의자차. 그 다음에 또 뭐야? 휠체어. 그 다음에 세발 자전거. 전부 차가 아니야. 그러면 열차는 궤도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시 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늘로 가는 거 비행기. 그 다음에 케이블카 다 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선박 바다로 가는 거 차가 아니죠. 문제는 이제 노면전차가 문제죠. 이걸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자 노면전차는 차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면 노면전차는 궤도에 의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 궤도를 어디다가 깔아놨어요. 열차처럼 저 한적한 곳에 깔아놓은 게 아니고 시내 도로에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은 좀 잘 나오니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합니다. 또 우선은 용어 정리해요.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거는 요런 게 들어간다. 이 건설기계가 뭐냐면은 레미콘 차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뭐 덤프트럭 이런 거. 그 중에서 건설기계가 27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종은 또 자동차로 보는 게 있어요. 10종뿐만 아니고 10종은 자동차, 여기 27가지가 있는데 10종은 자동차로 보는 게 있고 나머지 17종은 건설기계로 보는 게 있다고. 면허가 달라. 건설기계의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가 10종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배웁니다. 운전면허 파트에 가서.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에 들어간다.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골프장에서 타는 카트기, 골프장에서 모는 거, 뭐 그 사바리, 뭐 이런 차 있잖아요. 뭐 AVT인가 그런 것까지 다 차로 봅니까? 저 골프장에서 저 타고 있는 저 카트기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차로 봅니다. 차에 들어갑니다. 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농기계 이런 거 다 차에 들어가겠죠.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다. 차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아까 차에 안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예. 자, 그래서 바로 밑으로 자, 가서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예. 배기량을 알아두십시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전격 출력. 자, 0.59W가 아니야. 이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거에 내가 경찰 시절에 왜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을 제가 적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처벌했겠습니까? 안 처벌했겠습니까? 처벌 안 했죠. 할아버지들 뭐 편하게 해서 타고 다니는데 내가 주의만 줬지.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원동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오토바이 엔진을 타고 오토바이 원동기에 엔진을 타고 부착해서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도 다 원동기 개념으로 들어간다. 자, 전기로 가는 경우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입니까? 이하입니다. 다만 이제 전기 자전거가 문제죠.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로 본다 안 본다?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가 아닙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다. 지금 이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요. 이걸 만약에 원동기로 본다면 이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 예. 충전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기 충전.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개인형, 이제 요게 문제죠. 개인형 이동장치. 요게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숫자를 좀 외워 두십시오. 시속 25km 이상을 놓으면은 전동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속 25km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다음에 30km 미만이야. 이게 이제 요번에 개정됐는데 요게 요번에 이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돼. 물론 차의 개념에 다 들어갑니다. 차의 개념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그래서 바로 요거는 바로 일단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자전거 등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자전거 등이라 그러면 자전거뿐만 아니고 뭐까지 다 들어간다?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다 포함된다. 등이니까 자전거만 있는 건 아니다. 용어 또 나옵니다. 그때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0 그럼 125cc가 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6cc. 126cc부터 위로 예를 쉽게 말하면 저 경찰서 왜 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왜 저 경찰 사이카 타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원동기가 아니죠. 그거는 이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종류 나중에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저 치킨 배달하는 오토바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피자 배달하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디테일한 거는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자동차 등. 방금 말씀드렸잖아. 자동차 등 그러면 뭐예요? 자동차와 뭘 만나라 했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그랬죠. 자전거 등 그러면 자전거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맞죠?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본다, 원동기로 본다. 자전거로 본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동차 등. 자, 오늘 등자 붙은 거 몇 개 나왔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등 그러면 고속도로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한다 그랬고 자동차 등 그러면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등 그러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맞죠? 시속 얼마 이상 놓으면은 전동기가 자동으로 꺼진다 그랬어요? 25km. 무게가 30kg 미만입니다. 무게가 30kg 미만이 돼야지 개인형 이동장치다. 그 다음 긴급자동차. 자, 우선 긴급자동차가 일단 디테일한 거는 D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요까지만 외워둬요. 요까지만. 자, 긴급자동차 모르는 사람 없죠? 역시 A급입니다. 오늘 A급이 몇 가지 나왔죠? 예, 길가장자리 구역도 A급이고 가변차로의 중앙선도 A급이고 맞죠? 그 다음에 차의 종류 요것도 A급이고 긴급자동차 요거 A급이고 아까 차마의 종류 안 들어가는 요런 것도 A급이고 오늘 A급 잘 보세요. 자, 외웁니다. 소구혈대. 자, 외워요. 소구혈대. 자, 소가 뭡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죠.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디테일하게 따로 할 건데 일단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수사기관, 군부대차, 예, 경찰차, 그렇죠? 그 다음에 교도소차, 그 다음에 경호, 청와대에서 쓰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것만 하나 외워놔요. 소구혈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차. 대통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나중에 파트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청장 그러니까 각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해서 있는 긴급자동차도 또 따로 나오고 중긴급도 따로 나오고 그거는 그때 가서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큰 것만 첫 시간이니까 큰 것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디테일한 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해서 일단 1강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 중에서 특히 A급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가변차로의 중앙선 이런 거 됐죠? 아까 말씀드린 거 또 긴급자동차 차의 종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 길가장자리고요.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1강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순서에서 계속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